사랑이라는 감정은 참 묘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 자신을 가장 초라하게 만드는 거울이 되기도 하니까요. 200일이라는 시간은 서로의 세계가 겹쳐지며 가장 뜨겁게 타오르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의 기대와 상대방의 현실이 부딪히며 파동이 일어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느끼시는 그 자책감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그 사람을 진심으로 아끼고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생겨나는 귀한 통증일 거예요. 당신의 마음을 깊이 담아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불안을 잠재우고 스스로를 조금 더 안아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은 눈이 시릴 만큼 투명했다. 카페 유리창에 부딪혀 부서지는 빗줄기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지수는 식어버린 커피잔을 만지작거렸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미지근한 온기가 마치 지금 자신의 마음 같다고 생각했다. 뜨겁지도 그렇다고 완전히 차갑지도 않은 어정쩡한 상태. 사귄 지 이제 겨우 180일. 반년을 채우지 못한 이 시간 동안 지수는 수없이 천국과 지옥을 오갔다. 민우를 사랑하는 마음은 의심할 여지 없이 깊었지만 그 깊이만큼이나 지수를 괴롭히는 것은 민우를 향한 자신의 끊임없는 갈증이었다. 민우는 다정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지수와는 조금 다른 결의 다정함을 지니고 있었다. 지수에게 사랑이란 일상의 모든 순간을 공유하고 사소한 감정의 변화까지도 함께 나누는 밀도 높은 것이었다면 민우에게 사랑이란 각자의 삶을 묵묵히 응원하며 쉼터가 되어주는 여백 있는 것이었다. 그 사소한 정의의 차이가 지수의 마음속에 자꾸만 서운함이라는 먼지를 쌓이게 했다. 어제 저녁만 해도 그랬다. 퇴근길에 갑자기 쏟아진 소나기를 보며 지수는 민우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들려오는 것은 연결되지 않는다는 기계적인 안내음뿐이었다. 1시간 뒤에 걸려온 민우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미안, 회의가 좀 길어졌어. 비 많이 오는데 조심히 들어갔어? 그 짧고 담백한 문장이 지수에게는 너무나 차갑게 느껴졌다. 내가 비를 맞지는 않았을지, 지금 기분은 어떤지 조금 더 절박하게 물어봐 줄 수는 없었을까? 왜 나는 항상 기다리는 사람이어야 할까? 서운함은 금세 눈물이 되어 고였고 지수는 결국 날 선 목소리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수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다. 민우가 잘못한 것은 없었다. 그는 그저 성실히 일했을 뿐이고 끝난 뒤에 잊지 않고 전화를 했다. 그런데 왜 나는 그에게 더 많은 것을 증명받고 싶어 안다라는 걸까? 지수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민우를 만나기 전에 나는 분명 혼자서도 충분히 단단하고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왜 사랑을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상대방의 반응 하나에 일희일비하며 스스로를 갉아먹는 괴물이 되어버린 걸까? 오늘 민우를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에 앉아 있으면서도 지수의 마음은 무거웠다. 사과를 해야 할까? 아니면 여전히 서운하다고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서운함을 말하는 순간 자신이 또다시 사랑을 갈구하는 어린아이가 되어버릴 것 같아 입술을 깨물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민우가 들어왔다. 그는 지수를 발견하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 해맑은 미소를 보는 순간 지수의 마음 한구석이 옥신거렸다.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여전한 결핍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민우가 맞은편에 앉으며 지수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지수야, 어제는 정말 미안했어. 피곤했을 텐데 내가 너무 늦게 연락했지? 민우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걱정으로 가득했다. 지수는 그 손을 뿌리치고 싶기도 했고 더 꽉 쥐고 싶기도 했다. 아니야, 나도 피곤해서 좀 예민했나 봐. 내가 더 미안해. 지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속으로는 반이, 사실은 내가 더 나를 걱정해주길 바랐어. 내 우선순위에서 내가 밀려난 것 같아 무서웠어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그 말들이 민우를 얼마나 지치게 할지 알기에 삼켜버렸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예전 같으면 이 침묵이 어색해서 지수가 먼저 아무 말이나 내뱉었겠지만 오늘은 그럴 기운조차 없었다. 민우는 지수의 안색을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지수야, 우리 사귄 지 이제 곧 200일이잖아. 너랑 함께하는 시간들이 정말 소중하고 행복해. 그런데 가끔 내가 나한테 뭔가를 말하고 싶은데 참는 것 같은 표정을 지을 때면 내가 너를 충분히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워져.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편안해질 수 있을까? 민우의 질문은 지수의 가슴 가장 깊은 곳을 찔렀다. 그는 이미 지수의 불안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지수는 고개를 숙였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너는 잘못 없어. 그냥 내가 너무 못난 것 같아.
자꾸 너한테 바라는 게 많아지고 내 일상에 내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힘들어서 그래. 나도 이런 내가 너무 싫어.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참았던 눈물 한 방울이 테이블 위로 툭 떨어졌다. 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수의 옆자리로 옮겨 앉았다. 그리고 지수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지수야, 그건 내가 못나서가 아니야. 나를 그만큼 좋아해서 그러는 거라는 거 알아. 나도 표현이 서툴러서 내 마음을 다 채워주지 못했을 거야. 하지만 지수야, 우리는 서로 다른 두 세계가 만난 거잖아. 내 세계에 내가 들어온 건 축복이지만 그렇다고 내 세계의 전부가 너로만 채워질 수는 없어. 그건 너의 세계도 마찬가지여야 해. 내가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나 자신을 미워하게 돼. 그게 더 무서워. 지수는 민우의 품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울음을 터뜨렸다. 투정 부리고 싶었던 마음, 서운했던 감정들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다. 동시에 민우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각자의 세계를 지키는 것, 그것이 서로를 더 오래,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지수는 어렴풋이 깨달았다. 민우는 지수의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다. 우리 천천히 맞춰가자. 내가 서운할 때는 참지 말고 말해줘. 대신 나도 노력할 테니까 너도 너 자신을 조금 더 믿어주면 안 될까? 너는 충분히 멋진 사람이고 나는 그런 너를 사랑하는 거니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지수는 일기장을 폈다. 그리고 맨 윗줄에 이렇게 적었다. 사랑은 상대방을 내 뜻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머물 수 있는 넓은 자리를 내 안에 만드는 과정이다. 지수는 깨달았다. 자신이 부렸던 투정들은 사실 민우를 향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공허함을 채워달라는 외침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그 공허함을 민우가 아닌 자기 자신의 사랑으로 채워야 할 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 조깅을 시작했다. 민우의 연락을 기다리며 휴대폰만 바라보던 습관을 버리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기로 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를 때쯤 지수는 살아있다는 생동감을 느꼈다. 민우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좋은 아침. 오늘 하루도 힘내. 그 예전 같으면 돼 전화 안 하고 메시지만 보내 라고 생각했겠지만 오늘은 달랐다. 지수는 밝게 웃으며 답장을 보냈다. 응. 너도 오늘 회의 잘해. 점심 맛있게 먹고. 지수는 이제 알 것 같았다.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것은 상대를 내 울타리 안에 가두지 않는 것임을, 그리고 그 울타리를 치지 않아도 상대가 떠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갖는 것임을. 200일을 앞둔 지수의 사랑은 이제 막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고 있었다. 서운함이라는 가시를 깎아내고 그 자리에 신뢰라는 단단한 옹이를 새기며 지수는 조금씩 어른의 사랑을 배워가고 있었다. 지수는 운동화 끈을 꽉 조여매며 현관문을 나섰다. 새벽 공기는 아직 차가웠지만 코끝을 스치는 서늘한 바람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깨워주었다. 민우와의 만남 이후 지수는 결심한 것이 있었다. 자신의 하루가 오로지 민우의 연락 횟수나 말투에 의해 결정되게 두지 않겠노라는 다짐이었다. 공원을 한 바퀴 돌며 지수는 생각에 잠겼다. 예전의 자신이었다면 달리는 도중에도 혹시 민우에게 연락이 오지 않았을까 몇 번이고 걸음을 멈추고 휴대폰 화면을 확인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휴대폰을 가방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오직 자신의 발걸음 소리와 거친 호흡에만 집중했다. 한참을 달리고 나니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다.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던 지수는 문득 자신이 참 오랜만에 스스로를 돌보고 있다는 기분을 느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에게 모든 감정의 열쇠를 맡겨버렸던 지난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내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이 나를 온전히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지수는 무릎을 탁 치며 일어났다. 이제는 민우를 향한 집착의 에너지를 자신을 향한 관심으로 돌려야 할 때였다. 그날 오후, 지수는 평소 배우고 싶었던 도예 클래스에 등록했다. 진흙을 만지며 무언가를 빚어내는 시간 동안만큼은 잡념이 사라질 것 같았다. 물레 위에 놓인 진흙 덩어리는 마치 지금 자신의 마음 같았다. 중심을 잡지 못하면 금세 무너져 내리고 많은 연약한 흙. 지수는 강사의 설명에 따라 조심스럽게 중심을 잡기 시작했다. 손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흙의 질감은 차갑고도 부드러웠다. 중심을 잡으려 애쓰면 애쓸수록 진흙은 요동쳤지만 어느 순간 힘을 빼고 흐름을 받아들이자 비로소 매끄러운 원기둥 모양이 만들어졌다. 사랑도 이런 게 아닐까? 억지로 붙잡으려 힘을 줄수록 관계는 일그러지고 오히려 적당한 거리와 여유를 두었을 때 비로소 아름다운 형태를 유지하는 것. 지수는 완성되어가는 화병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때 가방 안에서 진동이 울렸다. 민우였다.
평소 같으면 바로 확인했겠지만 지수는 손에 묻은 흙을 다 닦아내고 클래스가 끝난 뒤에야 천천히 휴대폰을 들었다. 지수야, 오늘 바빴어? 연락이 없네? 점심은 먹었어? 민우의 메시지에는 평소보다 조금 더 큰 궁금증이 담겨 있었다. 늘 먼저 연락하고 답장이 늦으면 불안해하던 지수가 조용하자 오히려 민우가 먼저 다가온 것이다. 지수는 예전처럼 바빴어. 너는 왜 이제 연락해? 라고 쏘아붙이는 대신 자신이 만든 화병 사진을 찍어 보냈다. 나 오늘 도예 배우러 왔어. 진흙 만지니까 기분이 정말 좋아. 너도 오늘 하루 잘 보내고 있지? 답장은 금방 왔다. 우와, 진짜 예쁘다. 지수 소질 있네. 내가 즐거워 보이니 나도 기분 좋다. 퇴근하고 잠깐 얼굴 볼 수 있을까? 내가 그쪽으로 갈게. 민우의 제안에 지수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지수는 잠시 고민했다. 오늘 저녁에는 읽기로 마음먹었던 책이 있었고 혼자만의 시간을 조금 더 즐기고 싶었다. 예전의 지수라면 모든 스케줄을 제쳐두고 민우에게 달려갔겠지만 그녀는 용기를 내어 답장을 보냈다. 오늘 나도 정말 보고 싶은데 예약해둔 책이 있어서 오늘은 집에서 좀 쉬려고 해. 우리 내일 저녁에 맛있는 거 먹으면서 보면 어떨까?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지수는 가슴이 쿵쾅거렸다. 민우가 혹시 서운해하지 않을까? 나를 덜 사랑한다고 오해하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하지만 잠시 후 도착한 민우의 답장은 지수의 걱정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그래, 지수야. 혼자만의 시간도 꼭 필요하지. 오늘 푹 쉬고 내일 더 밝은 얼굴로 보자. 보고 싶을 거야. 민우의 답장을 확인한 지수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거절해도 관계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각자의 시간을 존중할 때 만남이 더 소중해진다는 것을 처음으로 실감한 순간이었다. 지수는 그날 저녁 은은한 조명을 켜두고 좋아하는 차를 마시며 책을 읽었다. 민우의 연락을 기다리며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대신 책 속의 문장들의 마음을 기댔다. 참으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함이었다. 하지만 변화가 항상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며칠 뒤 지수는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 민우가 오랜만에 친구들과의 모임이 있다며 밤늦게까지 연락이 되지 않은 것이다. 처음 한두 시간은 괜찮았다. 하지만 밤 11시가 넘어가자 지수의 마음속에서 다시 불안의 싹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누구랑 있는 걸까? 혹시 내가 재미없어서 연락을 안 하는 건 아닐까? 나를 잊어버린 건 아닐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지수를 괴롭혔다. 지수는 휴대폰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다. 어디야? 언제 와? 라고 보내고 싶은 충동이 가슴 끝까지 차올랐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다. 나는 이렇게 너를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태평할 수 있니? 예전의 투정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지수는 심호흡을 하며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 자신에게 말을 걸었다. 지수야, 민우는 지금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뿐이야. 그건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너의 가치는 민우의 연락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야. 지수는 휴대폰을 아예 꺼버리고 침대에 누웠다. 그리고 민우와의 행복했던 기억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았다. 처음 고백받던 날의 떨림, 함께 바다를 보며 나누었던 약속들, 내가 아플 때 밤새 곁을 지켜주던 민우의 따뜻한 손길. 그 기억들은 민우가 지금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들이 아니었다. 지수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잠을 청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확인한 휴대폰에는 민우의 메시지가 여러 개 와 있었다. 지수야, 어제 너무 흥이 나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 미안해. 집에 들어가자마자 연락하려고 했는데 너무 늦어서 내가 잘까 봐 못했어. 일어나면 연락 줘. 보고 싶어. 술기운이 가시지 않은 듯 오타가 섞인 메시지였지만 지수는 그 안에서 민우의 미안함과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 만약 어제 지수가 화를 내며 전화를 했다면 오늘 아침은 사과와 변명으로 점철된 피곤한 시작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수는 여유롭게 답장을 보냈다. 어제 즐거웠다니 다행이다. 해장은 했어? 이따 점심때 짧게 통화하자. 출근길, 지수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문득 길가에 핀 작은 꽃들이 눈에 들어왔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풍경들이었다. 자신의 마음이 넓어지니 세상도 넓게 보이기 시작했다. 지수는 깨달았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것은 상대를 믿는 것인 동시에 나 자신을 믿는 일이라는 것을, 내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상대의 작은 행동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저녁 무렵
퇴근한 민우가 지수의 회사 앞으로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지수가 좋아하는 마카롱 상자가 들려 있었다. 지수야, 어제 진짜 미안해서 이거 먹고 화 풀어주면 안 될까? 민우가 쑥스러운 듯 극적이며 말했다. 지수는 웃음을 터뜨렸다. 나 화 안 났어. 바보야.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놀았으면 됐지? 그래도 다음부턴 들어가기 전에 짧게라도 남겨주면 더 고맙겠어. 지수의 차분한 반응에 민우는 오히려 놀란 눈치였다. 당연하지. 내가 생각이 짧았어. 지수야, 너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아. 훨씬 더 멋있어 보인다고 해야 하나? 민우의 눈빛에는 깊은 신뢰와 애정이 담겨 있었다. 지수는 민우의 팔짱을 끼며 속으로 생각했다. 그건 내가 이제야 내 자리를 찾았기 때문이야. 두 사람은 강변을 따라 걸었다. 예전 같으면 나 얼마나 사랑해? 라는 확인 질문을 던졌을 지수였지만 이제는 보늘 구름 모양이 참 예쁘다는 일상의 대화를 건넸다. 서로의 세계가 억지로 합쳐지려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겹쳐지는 그 지점이 얼마나 따뜻한지 지수는 비로소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행복한 순간에도 문득문득 불안은 찾아왔다. 어느 날은 민우의 SNS에 낯선 여자가 남긴 댓글 하나에 온종일 마음이 쓰이기도 했고 어느 날은 민우의 피곤한 표정 하나에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 전전긍긍하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지수는 도예 클래스에서 배운 중심 잡기를 떠올렸다. 흔들릴 수는 있지만 무너지지 않도록 자신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연습. 지수는 일기장에 적었다. 사랑은 완벽한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두 사람이 만나 서로의 부족함을 견뎌주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 견딤의 시간 동안 가장 필요한 것은 상대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긍정이다. 200일이라는 숫자가 가까워질수록 지수의 마음은 더욱 단단해져 갔다. 그것은 민우가 만들어준 단단함이 아니라 지수 스스로가 일궈낸 성장의 결과였다. 어느덧 사귄 지 190일째 되는 날, 지수는 민우를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 비싼 물건은 아니었지만 그동안 민우에게 받았던 배려들에 대한 고마움을 담은 손편지였다. 편지에는 평소 하지 못했던 진솔한 고백들을 적어 내려갔다. 민우야, 사실 나는 아직도 서운함이 생기면 눈물부터 나는 서툰 사람이야. 하지만 내가 가르쳐준 여유 덕분에 조금씩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 나를 기다려줘서 고마워. 편지를 쓰는 지수의 얼굴 위로 평온한 미소가 번졌다. 이제 지수는 더 이상 민우에게 모든 것을 바라는 한심한 나를 미워하지 않기로 했다. 그런 마음 또한 사랑의 일부임을 인정하고 조금씩 다듬어가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는 결국 나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지수는 200일의 문턱에서 깊이 깨닫고 있었다. 밤이 깊어가는 시간. 지수의 방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다. 창밖의 달빛은 여전히 밝았고 지수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불안의 그림자는 어느덧 희미해져 있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분 좋은 예감이 지수의 꿈속까지 이어졌다. 어느덧 두 사람의 만남이 시작된 지 200일이 되는 날이 밝았다. 지수는 아침 일찍 눈을 떠 창가로 스며드는 빛을 응시했다. 예전 같으면 오늘 하루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민우가 어떤 이벤트를 준비했을지 혹시 나를 실망시키지는 않을지 걱정하며 휴대폰부터 확인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의 지수는 달랐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민우를 위해 준비한 선물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스스로를 위한 차 한 잔을 내렸다. 내 마음이 평온해야 오늘 하루도 아름답게 흐를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기 때문이었다. 민우에게서는 정오가 다 되어서야 연락이 왔다. 지수야, 미안해. 오전 내내 급한 결제 건이 있어서 이제야 확인했어. 오늘 저녁 7시에 우리 처음 만났던 그 레스토랑에서 봐. 예쁜 모습으로 기다릴게. 지수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다. 그래, 민우야. 고생 많았어. 이따가 봐. 예전의 지수라면 D100일인데 오전 내내 연락도 없다가 이제야 라며 서운함을 내비쳤겠지만 지금의 그녀는 민우가 바쁜 업무 속에서도 자신을 잊지 않고 약속을 잡았다는 사실에 집중했다. 약속 장소로 향하는 길. 지수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다짐했다. 오늘 혹시라도 서운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 투정 부리지 말자고. 대신 내 마음을 솔직하고 담백하게 전달하는 법을 연습해 보자고 말이다.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민우는 정장 차림으로 미리 와 있었다. 평소보다 조금 긴장한 듯한 그의 표정을 보며 지수는 가슴 한구석이 몽글몽글해졌다. 저녁 식사는 화기애애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0일 동안 있었던 즐거운 기억들을 공유하며 웃음꽃을 피웠다. 지수가 직접 만든 화병 이야기를 할 때 민우는 진심으로 감탄하며 그녀의 변화를 응원해 주었다. 하지만 디저트가 나올 무렵 작은 위기가 찾아왔다. 민우의 휴대폰이 쉼없이 울리기 시작한 것이다. 직장 상사로부터 온 긴급한 업무 연락이었다. 민우는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지수를 바라보았다. 지수야, 정말 미안한데 이거 한 번만 확인해 봐도 될까? 지수의 가슴 속에서 순간적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하필 200일 기념일에 그것도 가장 중요한 순간의 업무라니. 평소 같으면 지수는 즉시 표정을 굳히고 고개를 돌렸을 것이다. 눈물은 이미 차올랐을 테고 딜이 나보다 더 중요해. 라는 해묵은 질문을 던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수는 심호흡을 했다. 손톱으로 손바닥을 살며시 누르며 요동치는 감정을 가라앉혔다. 그리고 민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민우야, 지금 내 마음이 얼마나 불편할지 알아. 기념일인데 방해받는 게 너도 속상할 거야. 가서 확인해봐. 대신 빨리 끝내고 다시 나한테 집중해줄 수 있어? 지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차분했다. 민우는 지수의 반응에 놀란 듯 잠시 멈칫하더니 고마움이 가득 담긴 눈빛으로 지수의 손을 꼭 쥐었다. 고마워, 지수야. 금방 처리하고 올게. 정말 미안해. 민우가 전화를 받으러 밖으로 나간 사이 지수는 혼자 테이블에 남겨졌다. 예전 같으면 이 시간이 버려진 시간처럼 느껴져 비참했겠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지수는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내 오늘 느꼈던 감정들을 메모했다. 지금 나는 서운함을 느낀다. 하지만 민우를 탓하고 싶지는 않다. 나는 존중받고 싶을 뿐이다. 그 자신의 욕구를 명확히 정의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민우는 10분 뒤에 돌아왔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지수의 눈치를 살피며 사과했다. 지수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민우야, 아까 내가 전화를 받으러 갔을 때 사실 조금 서운했어. 우리에게 중요한 날이니까 온전히 나만 바라봐주길 바랐거든. 하지만 내가 책임감 있게 일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도 이해해. 그래서 화내지 않기로 했어. 대신 나중에 우리 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민우는 지수의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지수야,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내가 정말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게 실감나. 사실 아까 전화 받으면서도 내가 화났을까 봐 너무 불안했거든. 그런데 내가 나를 믿어주고 이해해주니까 내가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정말 고마워. 민우의 진심 어린 고백에 지수의 서운함은 눈 녹듯 사라졌다. 투정이 아닌 대화로 마음을 전했을 때 상대방이 방어 기제를 세우는 대신 더 깊은 사랑으로 응답한다는 것을 지수는 처음으로 배운 것이다. 기념일 선물을 주고받으며 두 사람은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확인했다. 지수가 건넨 편지를 읽던 민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지수야, 내가 쓴 이 글들. 나 정말 감동했어. 내가 나 때문에 아파했던 시간들이 미안하기도 하고 그걸 스스로 이겨내려고 노력해준 게 너무 대단해 보여. 나도 내가 집착한다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 그냥 내가 너무 많이 사랑해주는구나 생각했지. 지수는 민우의 품에 안겼다. 예전의 포옹이 상대에게 매달리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의 포옹은 서로를 지탱해주는 든든한 느낌이었다. 지수는 깨달았다.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것은 상대의 상황을 무조건 참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함으로써 상대가 미안해할 기회를 주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 또한 한 뼘 더 성장한다는 것을 말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수는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생각했다. 200일 전의 지수와 지금의 지수는 분명 달랐다.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있고 가끔은 투정 부리고 싶은 마음이 솟아오르겠지만 이제는 그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힘이 생겼다. 지수는 더 이상 자신을 미워하지 않기로 했다. 사랑하며 겪는 모든 갈등과 아픔은 결국 더 단단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밑거름일 뿐이었다. 지수는 휴대폰을 꺼내 오늘 찍은 사진들을 넘겨보았다. 환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 옆으로 며칠 전 도예 클래스에서 만든 화병 사진이 보였다. 거칠었던 진흙이 뜨거운 불꽃을 견뎌내고 단단한 도자기가 되듯 자신의 사랑 또한 이 수많은 감정의 소용돌이를 거쳐 더욱 아름다운 빛을 내게 될 것임을 지수는 믿어 의심치 않았다. 200일 기념일을 기점으로 지수의 일상은 눈에 띄게 평온해졌다. 예전에는 민우의 답장이 30분만 늦어도 휴대폰을 들었다 놓았다 하며 온갖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썼다면 이제는 그 시간에 읽고 싶었던 책의 페이지를 넘기거나 도예 물레 앞에 앉아 흙의 감촉에 집중했다. 사랑이 삶의 전부였던 시절을 지나
사랑이 삶의 아름다운 배경이 되는 단계로 접어든 것이다. 하지만 삶은 언제나 평탄할 때 예상치 못한 파도를 던지곤 한다. 어느 금요일 오후, 지수는 민우와 저녁 식사를 하기로 약속하고 평소보다 일찍 퇴근 준비를 마쳤다. 그런데 약속 시간 1시간 전, 민우에게서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다. 지수야, 정말 미안한데 오늘 못 볼 것 같아. 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어.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민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주변은 병원 특유의 소음으로 소란스러웠다. 전화가 끊기고 난 뒤 지수는 한동안 멍하니 자리에 앉아 있었다. 예전에 지수였다면 어땠을까? 가장 먼저 왜 하필 오늘이야? 라는 이기적인 서운함이 올라왔을지도 모른다. 혹은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라며 민우의 경황 없는 상황을 배려하지 못한 채 매달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의 지수는 달랐다. 그녀는 가장 먼저 민우의 떨리던 목소리를 떠올렸다. 얼마나 무섭고 당황스러울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 지수는 민우에게 짧은 메시지를 남겼다. 민우야, 너무 놀랐겠다. 어머니 별일 없으시길 진심으로 기도할게. 내가 지금 가면 내가 더 신경 쓰일 것 같아서 일단 집에서 기다릴게.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줘. 사랑해. 메시지를 보내고 지수는 집으로 향했다. 가슴 한구석이 허전하고 걱정됐지만 지수는 억지로 슬픔에 침잠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대신 정갈하게 집안을 청소하고 민우가 나중에 기운을 차리면 먹을 수 있도록 따뜻한 죽을 끓여 보관했다. 그날 밤 민우에게서는 새벽이 다 되어서야 연락이 왔다. 다행히 고비는 넘기셨고 지금은 안정을 취하고 계신다는 소식이었다. 지수야, 아까는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대답도 못했어. 내 메시지 보고 정말 큰 힘이 됐어. 고마워. 민우의 피곤함이 묻어나는 목소리에 지수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니야, 민우야. 고생 많았어. 어머니 곁에 잘 있어드려. 나는 여기서 든든하게 기다리고 있을게. 그 후 일주일 동안 민우는 병원과 회사를 오가며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냈다. 두 사람은 얼굴을 마주할 시간조차 없었다. 지수에게는 이 일주일이 거대한 시험대와 같았다. 연애 초기라면 연락 한 통 해줄 여유도 없어 가며 폭발했을 상황이었지만 지수는 민우의 공백을 자신의 일상으로 채워나갔다. 퇴근 후에는 도예 작업실에서 더 오랜 시간을 보냈고 주말에는 부모님을 찾아뵈어 함께 시간을 보냈다. 민우를 향한 집착을 거두어내니 그동안 소홀했던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민우는 가끔 보내오는 짧은 메시지 속에 지수를 향한 미안함과 고마움을 꾹꾹 눌러 담았다. 지수는 그 짧은 글자들 속에서 민우의 사랑이 이전보다 훨씬 더 깊어지고 단단해졌음을 느꼈다. 그는 이제 지수를 달래줘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의지할 수 있는 동반자로 여기고 있었다. 그것은 지수가 그토록 바랐던 존중이자 인정이었다. 어머니가 퇴원하시던 날, 민우는 지수의 집 앞으로 달려왔다. 일주일 만에 본 그의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다. 민우는 지수를 보자마자 말없이 꼭 껴안았다. 지수야, 이번에 깨달았어. 내가 없었으면 나 정말 무너졌을지도 몰라. 내가 묵묵히 그 자리에서 나를 믿고 기다려준 게 나한테는 세상 그 어떤 위로보다 컸어. 지수는 민우의 등을 다독이며 웃어 보였다. 나도 이번에 많이 배웠어. 너를 사랑한다는 게 꼭 붙어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앉아 오랜만에 여유로운 대화를 나누었다. 민우는 병원에서 어머니를 간호하며 느꼈던 감정들, 삶에 대한 새로운 생각들을 지수에게 털어놓았다. 지수는 중간에 말을 끊거나 자신의 서운함을 끼워 넣지 않고 묵묵히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경청의 힘은 대단했다. 민우는 이야기를 마친 뒤 한결 가벼워진 표정으로 지수의 손을 잡았다. 지수야, 너 정말 많이 달라졌어. 예전에는 내가 나한테 기대기만 하는 것 같아서 가끔은 어깨가 무거울 때도 있었거든. 그런데 이제는 내가 나를 지탱해주는 기분이야. 나, 너랑 더 먼 미래를 꿈꿔도 될 것 같아. 민우의 고백에 지수의 가슴이 벅차올랐다. 억지로 붙잡으려 할 때는 자꾸만 멀어지는 것 같던 민우의 마음이 오히려 한 발짝 뒤로 물러나 나 자신을 가꾸기 시작하자 스스로 다가와 안긴 것이다. 지수는 깨달았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는 나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를 더 단단하게 세움으로써 상대방이 내 곁에서 편히 쉴 수 있는 넉넉한 그늘이 되어주는 과정이었다. 투정과 집착은 내 안의 결핍을 채워달라는 갈구였지만
이해와 존중은 내 안의 풍요를 나누어주는 사랑이었다. 며칠 뒤, 지수는 도예 클래스에서 드디어 화병을 완성했다. 가마에서 갓 구워져 나온 화병은 은은한 빛깔을 띠며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지수는 그 화병에 하얀 안개꽃을 꽂아 민우의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어떤 흔들림에도 깨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처럼이라는 작은 쪽지와 함께 지수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서운함을 숨기지 않는다. 다만 그 서운함을 상대방을 공격하는 무기로 쓰지 않고 서로를 더 잘 알아가기 위한 대화의 소재로 사용한다. 민우야, 나 아까 내 말투에 조금 서운했는데 아마 내가 오늘 회사에서 힘들어서 더 그랬나 봐. 다음엔 조금만 더 부드럽게 말해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지수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자존감이 묻어났다. 민우 또한 그런 지수의 모습에 기꺼이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였다. 200일이 지나고 300일을 향해 가는 시간 속에서 지수는 비로소 한심하고 미웠던 예전의 자신과 작별했다. 사랑 때문에 울고 웃던 그 모든 순간이 결국은 나라는 사람을 완성해가는 소중한 퍼즐 조각이었음을 그녀는 이제 안다. 지수는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속삭였다. 지수야, 너 정말 잘하고 있어? 사랑도, 너 자신도. 어느덧 두 사람의 달력은 300일이라는 숫자를 넘어 1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창밖에는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연두빛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었지만 지수의 마음 풍경은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고 풍요로워져 있었다. 예전의 지수에게 연애가 폭풍우 치는 바다 위를 위태롭게 항해하는 돛단배였다면 지금의 연애는 잔잔한 호수를 함께 노저어가는 견고한 나룻대와 같았다. 지수는 이제 민우의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가 조용히 책을 읽거나 업무에 몰두할 때 지수 또한 자신의 도예 작업에 열중하거나 보고 싶었던 다큐멘터리를 보며 각자의 시간을 즐겼다. 한 공간에 있어도 서로를 구속하지 않는 이 고요한 공존이 얼마나 큰 신뢰의 증거인지 지수는 몸소 깨달았다. 사랑은 끊임없이 확인받아야 하는 숙제가 아니라 서로의 존재 자체로 안심하는 휴식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어느 주말 지수와 민우는 처음으로 각자의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민우 어머니의 건강 회복을 축하하는 겸사겸사 마련된 자리였다. 지수는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하면서도 예전처럼 버머님이 나를 안 좋아하시면 어쩌지? 라는 불안에 떨지 않았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주면 된다는 자신감이 그녀 안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식사 자리에서 민우의 어머니는 지수의 손을 꼭 잡았다. 지수야, 그때 내가 아팠을 때 민우 곁을 지켜줘서 정말 고맙다. 민우한테 들었어. 내가 얼마나 든든하게 기다려줬는지. 우리 아들이 너를 만나고 참 많이 성숙해졌어. 민우의 어머니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고마움을 전했다. 지수는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어머니. 오히려 제가 민우를 통해 기다리는 법과 믿는 법을 배웠는거려. 민우가 워낙 좋은 사람이라 제가 더 덕을 보네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민우의 눈에는 지수를 향한 자부심과 애정이 가득했다. 민우는 지수에게 귓속말로 속삭였다. 지수야, 오늘 내가 너무 예뻐 보여. 마음이 예쁘니까 얼굴에서도 빛이 나는 것 같아. 지수는 쑥스러운 듯 웃었지만 그 칭찬이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님을 알았다. 자신이 스스로를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민우 역시 지수를 더욱 귀하게 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녀는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지수는 문득 예전에 자신이 썼던 일기장을 꺼내 보았다. 나는 왜 이럴까? 민우가 나를 질려하면 어쩌지? 투정 부리는 내 모습이 너무 한심해라고 적힌 눈물 자국 어린 문장들. 지수는 그 글들을 읽으며 예전의 자신을 가여워하거나 비난하는 대신 가만히 쓰다듬어 주었다. 그 서툴고 아팠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단단한 내가 존재할 수 있었음을 이제는 인정하기 때문이었다. 지수는 휴대폰을 들어 민우에게 짧은 편지를 썼다. 민우야, 우리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네. 처음에는 내가 내 마음을 다 채워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원망도 많이 했고 혼자 울기도 참 많이 울었어. 그런데 돌이켜보니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 내 마음의 빈터가 너무 커서 내가 아무리 사랑을 부어줘도 채워지지 않았던 거였어. 내가 나를 기다려준 덕분에 이제 나는 내 마음의 빈터에 스스로 꽃을 심고 나무를 기르는 법을 배웠어. 이제는 내가 힘들 때 내 나무 그늘에서 쉴 수 있게 해주고 싶어. 사랑하고 고마워. 민우의 답장은 곧바로 도착했다. 지수야, 내 편지 읽는데 마음이 뭉클해진다. 사실 나도 처음엔 내가 서운해할 때마다 내가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아서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었어.
하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를 가꾸며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 역시 너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용기를 얻었어. 지수야, 너는 나를 성장하게 하는 사람이야. 앞으로도 우리 서로의 세계를 존중하면서 더 멀리 함께 가자. 나도 정말 많이 사랑해. 두 사람은 이제 결혼이라는 새로운 장을 조심스럽게 논의하기 시작했다. 예전 같으면 결혼하면 나만 바라볼 거야 라는 확답을 듣고 싶어 안달했겠지만 이제 지수는 그런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안다. 그것은 결혼이라는 제도적 결합보다 서로의 독립적인 삶을 지탱해주면서도 정서적인 연대를 잃지 않는 매일의 노력이다. 지수는 도예 작업실에서 가장 아끼는 흙으로 2개의 컵을 빚었다. 하나는 민우의 것, 하나는 자신의 것. 모양도 크기도 조금씩 다르지만 나란히 놓았을 때 가장 조화로운 한 쌍이었다. 지수는 그 컵 밑바닥에 서로의 이름과 함께 따로 또 같이라는 문구를 새겼다. 이것이 지수가 300여 일의 시간 동안 온몸으로 체득한 사랑의 정의였다. 어느 날 밤, 지수는 자신과 비슷한 고민을 하며 밤잠을 설치고 있을 누군가를 떠올렸다. 남자친구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것 같아 미안해하고 자꾸만 투정 부리는 자신이 한심해 보여서 울고 있을 그 누군가에게 지수는 마음속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서운함과 불안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저 당신의 마음속에 사랑이 너무 넘쳐서 그 방향을 아직 찾지 못했을 뿐이죠. 그 에너지를 상대방에게 쏟아붓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쏟아보세요. 당신이 당신 자신을 충분히 안아주고 존중하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상대방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사라질 거예요. 사랑은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풍요로움을 상대에게 흘려보내는 것이거든요. 조금 서툴러도 괜찮아요. 200일 전에 나도 그랬으니까요.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당신의 사랑은 결국 당신을 더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지수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보았다. 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었다. 저 별들은 서로의 궤도를 침범하지 않기에 우주라는 조화로운 질서를 유지한다. 지수와 민우의 사랑도 저 별들처럼 각자의 빛을 잃지 않으면서 서로를 비춰주는 영원한 동반자가 될 것임을 지수는 믿었다. 지수는 편안한 마음으로 침대에 누웠다. 내일 아침에는 민우와 함께 조깅을 하기로 했다. 이제 지수는 민우가 먼저 일어나 깨워주길 기다리지 않는다. 스스로 알람을 맞추고 민우를 향해 환한 미소로 먼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사랑받는 것에 목말랐던 아이는 이제 사라지고 사랑을 줄 아는 성숙한 여인이 그 자리에 있었다. 지수의 꿈속에는 만개한 꽃들이 가득한 정원을 민우와 나란히 걷는 풍경이 펼쳐졌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두 손은 따뜻하게 맞잡혀 있었다.